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규제 완화 없던 일로 오늘 1시 국토부 긴급 속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부동산 부양책과 규제 완화 상당수가 없던 일로 백지화될 처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새로운 동력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국토부 긴급 속보에 따르면 대통령 시행령을 벗어난 국회 통과 대책들, 즉 다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및 용적률 완화, 공시가 현실화 폐지 등 핵심 사항 등이 없던 일로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조정지역 폐지와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부동산 3법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뉴스타임인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 대통령 규제 완화 없던 일로 오늘 1시 국토부 긴급 속보. 자, 이제 투표 결과 야권의 압승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의 시행령을 제외한 국회 통과 법안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없었던 일로 오늘 긴급 속보로 떴죠. 보시면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없던 일로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급브레이크 걸렸다 이렇게 나오죠. 먼저 어떤 것들이 핵심이냐? 다주택, 재건축, 그리고 공급 지원 대책. 이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먼저 다주택 중과세 철폐, 폐지했다가 25년까지 유예. 이게 완전 폐지되려면 또 정부, 야당, 여당,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취득세 감면. 지금 시행령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 동의를 어디 합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세, 특히 강남 3구 이런데 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소득세법, 국회 이것도 역시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도 지금 안심 못하죠. 취득세 감면, 2주택, 3주택, 주택수별로 지금 조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긴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없었던 일로 재건축, 이게 제일 심각하죠. 안전진단 완화. 이제는 30년만 되면 다 재건축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을 했지만 역시 국회 통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돼요. 뭐 지켜보나 마나 지금 사실상 급브레이크 걸려서 없던 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또는 초고층으로 가는 거 부분적으로만 국회 통과됐죠. 자, 공시가 현실화 폐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다주택자들,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거의 90% 육박한 세금을 때리겠다 1주택자들도 제가 보기엔 너무 세거든요. 근데 야당은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을 많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 유지 가능성이 높아요. 폐지되기보다는. 공급지원, 민간기업지원, 미래도시펀드 이것도 약속하려면 이제 지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부동산 공급 플랜, 국회 통과해야 할 법들이 많아요. 공공주택 14만원 허가 이것도 민간 공공 착공 아마 감소될 가능성이 커요.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파상적으로 내놨던 그동안의 부양책 또는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윤 대통령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잠깐 빠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굳이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무주택자를 비롯한 집값 상승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장단점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윤 대통령 집값 띄우기를 일관되게 해왔어요. 지금 부동산 거품이 최고치인데 계속 띄우고 선거에 앞서서는 다 풀어준다. 두 번째, 선거용 선심성 남발.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선거 닥쳐가지고 부동산 관련돼서 인기 위주 일방적 정책 모든 게 다 시행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 통과가 많은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세 번째, 부자 감세 중심. 좀 무주택자라든가 일반 서민들 편에도 서야 하는데 중립이 필요하죠. 이거 부자 감세에 초점을 뒀어요. 다주택자라든가 가진 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그렇지만 윤 대통령도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에서.
자, 부동산 연착륙.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폭락해버리면 경제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경제 불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자, 전 정부, 지금 현 정부 말고 전 정부 때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징벌적 세금을 걷어서요. 뭐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비싼 집 하나 갖고 있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때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징벌적 세금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것은 저는 장점으로 봐요. 하락장, 현실적인 대책. 지금은 집값이 막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 일부죠. 물론 최근에 서울 뛰고 경기, 인천, 지방은 하락하고 양극화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폭락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락장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웠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장점과 단점으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자, 총선 이후 경제부동산 부동산 대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큰데 규제 완화 이르다 말짱 도루묵 부동산 정책 올스톱이기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오늘 제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부동산 대책 폐지, 공시가, 다주택 적용법안, 공시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이거 다 법에 있다는 것은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공시가 현실화 폐기, 공시가 90% 부활될 가능성이 커요. 1주택이라는 이유로 비싼 주택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 두드려 맞습니다. 세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90%까지 부활시켜가지고 세금 때린다? 다주택 규제 완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이거 다 다시 또 부활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다주택은 1주택하고 달라요. 좀 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1주택자는 다르죠. 자, 재건축 실거주. 자, 적용 법안,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이게 아니라 안전진단 이제 다시 또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둔촌주공이 대표적 예잖아요. 이거 2년에서 5년 실거주 해야 합니다. 지금 유예된 거야, 유예, 실거주가. 결국은 실거주 못하면 파산을 하든 아니면 뭐 돈을 왕창 빌려서 본인이 들어가든 뭔가 해야 돼요. 임대차 세제 지원 적용 법안은 임대차 보호법, 민간임대 특별법, 임대차 2법이라고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 전월세 상한 부활. 뭐 당연히 또 이거 전 정부가 해놓듯이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기업 구조조정 세제, 지방 미분양 혜택 이건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지방이 워낙 지금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혜택도 소멸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성향상 현 정부와 여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쓰는데 포인트를 줬다면 야당인 민주당은 그 규제를 다시 되살리고 오히려 투기 목적의 세금을 강화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강남 조정지역 해제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가 남았어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조정지역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부동산 3법 이게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왜? 아니 야당은 지금 규제를 강화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걸 풀어주겠어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여건 회복세, 주택 교통 개선 속도. 자, 강남 3구 용산 이거 조정지역, 강남 3구 용산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마 추진할 것 같은데 정부는 안 합니다. 실거주 폐지, 2년 보유, 갭투자로 비과세. 제가 보기에는 강남 3구 용산은 계속 실거주 폐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정지역이 안 없어진다 이 말은. 갭투자로 비과세가 안 돼요. 자, 부동산 하락장 유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 3구나 용산도 조정지역을 없애는 게 순리다. 문제는 서울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아묘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여기가 이미 연장됐죠. 1년씩 뛰는데 이미 얘는 연장돼 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이제 5월달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 기타 용산이라든가 일대 6월달 여기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부동산 3법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사비 상승 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좀 신중해야 돼요. 지금 공사비가 워낙 지금 비싼데 이런 것까지 두드려 맞으면 하지 말라 이거죠.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유망지역 분양가 자율화. 아마 자율화가 꺾일 가능성이 커요. 현 정부는 자율화를 진행하잖아요. 안전진단, 재건축 활성화 위해 전면 폐지.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 내놨던 거 다 지금 되돌리는 상황입니다. 자, 4.10 총선, 동력 잃은 경제정책, 금투세 폐지.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보자고요. 이것도 난항을 예고하는데, 시행령 정치 한계. 지금 현 정부는 지나치게 대통령 시행령 이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대통령 일방적으로 시행령, 이게 정책의 한계에 노출된 거죠. 이번에 여소야대, 압도적 여소야대를 통해서 시행령 제대로 시행이나 하겠어요? 입법정책, 야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사실상 좌초된 거나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수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조치, 신리도의 치명타. 그동안에 틈만 나면 완화 했는데 이게 다는 아니고 지금 국회 통과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신뢰성을 잃었어요. 금투세 빼지, 금융투자소득세, 야당 반발로 무산 가능성이 커졌고, 상속증여, 유산세, 최대 할증 과세 폐지, 이것도 문제가 됐고, 증시 밸류업 조치, 반도체 세액 공제. 제가 보기에는 국가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예 전략적으로. 근데 이것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추경 예산안 이번에는 반대로 이건 정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당도 삭감 권한 최대 활용. 야당은 추경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걸 통과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서로 맞물린 거예요. 협상이 불가피하죠. 다행히 이번에 영수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솔직히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꼴통정치, 불통정치,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나마나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경제를 살리고 봐야죠. 야권 법안 추진, 대통령 거부권. 그동안에 야권은 일방적으로 법안 추진하고 그러면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총선 이후 경제 부동산. 정부 규제 완화 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죠. 야당 부동산 정책 입법.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느 선까지 입법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경제 부동산. 자, 부동산 국회 통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부동산 공시법 불발될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 세금 완화, 임대차 입법 통과 불발될 가능성이 크고, 자, 재건축 안전진단 실버타운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도 제시했죠. 경제 살리기. 자, 물가 안정은 여야가 따로 없어요. 지금 농산물 외식비 미친 듯이 치솟는데 정부 국회가 총력을 다해서 이거 막아야 합니다. 지금 생필품 물가가 너무 뛰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4월달 물가가 2%대로 떨어졌어요. CPI가. 다행입니다. 건설사, 은행 PF, 자금난, 연체율, 부도위기. 지금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언제 부도가 날지를 몰라요. 이미 건설사는 계속 부도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대형 건설사, 그리고 이금융권. 이게 부도나버리면요,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여야가 합심해서 이거 지금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야 돼요. 수출하고 내수, 지금 내수 너무 부족하다는 거 알죠? 소비가 지금 돌아가질 않아요. 수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결국 성장률, 경제 성장률, 수출, 내수, 소비,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총력전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불통정치를 완전히 끝내고 여야 협력을 구축해야 돼요. 이거 안 하게 되면요, 대통령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 망합니다. 망해요. 이대로 갔다가는. 거대 야당이 또 한 건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양비론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 편을 들 수 없어요.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부분은 협조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정책도 그래요. 무조건 세금 많이 때리고 규제 완화 강화하고 규제를 갖다 더 세게 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부자들도 국민이고 서민도 국민이고 중산층도 국민이에요. 그러면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죠. 책임의식, 정치, 경제 담당자들,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걸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뢰를 얻겠죠. 여기 보세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 사항들,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아마 폐기될 가능성이 커요. 90%까지 끌어올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법안인데 다시 90%까지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아직 야당이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 이거 다주택자도요. 수도권에만 여러 개 갖고 있느냐, 지방과 수도권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방 살리기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조심해야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상한제 지역 신축. 자, 의무 폐지는 투기성이 있는 것들을 폐지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상한제 받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거주 의무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안전진단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 부분도 좀 적절한 협상이 필요할 것 같고,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일방적으로 임차인한테만 유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약자니까 거기 편에 서되 임대인도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기업 조정, 구조 조정, 리츠 세제 지원. 자, 이거 세부적으로 보세요. 120 대책 국회 통과 필요한 게 무려 18개인데 몇 개나 통과할까요? 추진과제, 먼저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사업주택 구성 조기화, 신탁방식 효율화, 도시분쟁 조정이 재판 효력 부여.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몇 개나 통과될지. 소규모 정비,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 다음에 도심복합사업 우선 공급 기준일 합리화 및 일모를 연장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노후 요건을 완화한다. 자, 이것도 통과를 앞두고 있고, 공급 개선,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주택 감면, 그 다음에 소형주택 활동도 재고, 단기 등록임대 복원하고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자, 이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금융 지원 확대. 금융 지원만 확대할 게 아니라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서 아예 그냥 세게 깜빵을 때려버려야 한다고 봐요, 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 단독 사업 시행 근거 마련, 건설 산업 민간 애로사항, 지방 준공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킨다.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 특례 유지, 이건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지방이 아사 직전에 말라 죽게 생겼다고요. 집값도 뛸 조짐도 보이지도 않고, 사업장 갈등 해소, 건설 분쟁 추정이 기능 강화, 이처럼 건 바이 건으로 여와 야가 합심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 상황에서도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집값이 내린다.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줄다리기, 유튜브도 줄다리기.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정부의 규제 강화가 집값 하락을 야기한다거나 규제 완화 및 부양치기,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